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암스터디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예전에 SBS에서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여러분들 시청을 할 거고, 이게 한 1부, 2부까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오늘 1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한번 2부 보시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또 내용 잠깐 좀 이렇게 좀 곁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볼 거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뭐 한두 시간에 끝날 내용은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해야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갖고서 이제 갖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뭐 마스터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저런 개념이 있구나 라는 걸 서서히 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오늘 여기서 이제 그 새로 나온 개념들을 요즘 이제 검색을 하시면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요즘 저기 뭐 다른 내용 말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 일종의 그 좀 최신지견이에요. 최신지견이니까 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소개를 한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첫 시간에 뭐 배웠죠?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잠깐 이제 다른 내용하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암치료 가이드라인이라서 이제 그 내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암과 당분, 케톤 시기. 다 암호 같죠? 이거 케톤 이런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긴 한 건데 알고 보면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익숙해지면서 실제로 암 치료에 적용이 돼요. 저게 좀 최근에. 그래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간단히 복습하고 할게요. 암세포하고 정상세포 때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다. 암세포를 보니까. 그래서 암세포는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토콘드리아를 뭐라고 그랬죠?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 에너지 혹은 엔진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한 거의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 그 미토콘드리아 엔진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 바꿔봐요. 그 하나하나가 다 엔진이 돼서, 그럼 그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밥을 아무리 식사를 많이 해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력 없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요즘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럼 암만 먹어도 안 돼요.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요즘 말하는 그게 바로 암은 대사질환이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야기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건 당뇨, 그 다음에 요즘 뭐 암, 이런 데 지금 응용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단위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는 분. 영어로 세 글자. ATP. 그게 에너지라는 건데, 대략 한 몇 개 정도 만든다 그랬죠? 오늘 들어보신 분들. 좀 수업 잘 들으셨어요. 36개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체적인 거 몰라도 돼요. 근데, 많이 만드네. 정상세포에서는. 그만큼 효율이 좋은 거는. 그런데, 암세포는, 자, 그러면 정상세포에서는 그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음식물하고 뭐를 결합시켰죠?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산소. 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산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이 좋은 걸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가 호기성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기 암세포는 그 산소를 이용을 있어도 안 했는데, 또 없는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고장난 미토콘드리아 고장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그랬죠? 발효. 그래요. 발효라는 그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드는 ATP 숫자가 2개. 단 2개.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꾸 또 반복하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도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효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뭐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 그래서 정상세포보다 엄청난 식욕으로 포도당을 소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자동차에 비유했죠. 엔진이 오래된 자동차들 기름 먹는 하마라고 그랬죠. 예? 기름을 엄청 먹어요. 근데 그 똑같이 가려면 완전히 진짜 해가지고 그 거의 똥차처럼 된 것들. 그러다 보니까 기름만 먹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그래서 암세포는 이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엄청난 식욕으로 포도당을 소모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때 얘기한 것 중에서 페트 검사. 페트 검사가 저 원리를 이용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펫. 그 검사가 포도당을 많이 잡아먹는 암세포를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래서 얘기된 게 암치료 가이드라인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거 표준치료 중요하다고 했죠. 수술항암 방사, 암 덩어리 없애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암세포 사멸하는데 고주파운열 치료, 비타민C 치료, 산소 치료가 그래서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했고, 오늘부터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이제 할 거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 되는 거. 뭐라고 그랬죠? 요 네 가지는 웬만하면 외우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하신 분들한테. 첫 번째는 고혈당, 두 번째는 염증, 세 번째 저산소, 저체온. 이거는 이제 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의 특징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저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더라. 물론 더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열거를 한 건데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가지고 암 발생을 일으키는 중요 인자로 알려져 있어요. 네 가지. 제가 다시 또 물어볼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게 그냥 단독으로 그냥 하나씩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처음에 혈당이 높으면 이게 계속 만성 염증을 일으킨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면 세포의 미세 환경이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키면서 또 저체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저체온에 빠지면 또다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게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때 암 발생하기 전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아마 그런 상황 속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자, 그러면 치료는 진짜 간단하죠. 고혈당을 저혈당 만들면 되네. 만성 염증 저하시키면 되고, 저산소는 산소 공급해주면 되고, 저체온을 7도 이상 올려주면 되고. 이 원리는 이제 아셨죠? 이런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히 뭐 이렇게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나 수술하면 방사 끝나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뭘 먹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알면 여기 맞춰가지고 음식이나 이제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온열 치료하는 것도 이런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 좋은 공기 마시라는 것도 이런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뭐 이거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음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낮추는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부터 요걸 이제 볼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효소 들어봤죠? 요즘 효소도 얘기는 많이 나오죠. 우리 몸에는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여러 효소 반응과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가지고, 이런 효소 반응과 그럼 세포 기능이 향상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대사가 회복되면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시킨다는 이런 큰 그림이 있어요. 이제 이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고, 자, 오늘부터 할 거,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네 가지 요인 중에 고혈당을 저혈당으로 만든다. 첫 번째 나온 거. 자, 이게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또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시간 동안에 이제 좀 해볼 거예요.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아까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일단 시작은 저 음식으로 해서 혈당을 낮추는 거예요. 몸의 혈당. 약간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는 좀 하시긴 할 거예요. 요즘 당뇨도 저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연결시키고, 아까 말하는 이제 그런 치료력 음식 같은 거 다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당뇨 치료에도. 왜냐하면 기존 치료를 해봤더니 안 돼. 자꾸 약만 먹어.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개념을 이제 오늘 그냥 말만 들으세요. 당 대사 엔진이라는 게 있고, 케톤체 대사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엔진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그동안 사실은 요 당 대사, 거의
현대에 와서 요 당 대사 엔진에 의해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낸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성인병들, 당뇨부터 시작해서 대사증후군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 거기다가 암까지.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암은 무슨 질환? 대사질환. 똑같아요. 대사증후군, 대사질환. 대사가 뭐라고 그랬죠? 대사. 대사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세포를 이제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 전부 과정을 우리가 대사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저걸 집중적으로 저 케톤치의 대사 엔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저게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 당뇨 치료, 그 다음에 요즘 암 치료에 응용돼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저거 할 건데, 여기 제가 내용을 볼게요. 자, 케톤체가 주 에너지원이 되면 우리 몸은 고혈당이 아닌 저혈당으로 유지가 됩니다. 혈당이 60에서 70에서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케톤체 농도는 이 정도 되는 것이 목표고, 혈당 피크가 없이 저혈당으로 쭉 깔리는 것이 목표인데, 이것은 지방이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 가능합니다. 무슨 암호 같은 내용인데, 이건 궁극적인 나중에 이제 되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우리 갈 건데, 굉장히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때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간헐적 단식,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탄고지란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저탄이 뭐예요? 그렇죠. 탄은 탄수화물, 저탄수화물. 그럼 지는 뭐겠어요? 그 지방이에요, 지방. 고지방. 근데 저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지방 우유도 나와 있잖아요. 에? 우리가 사실 지방은 거의 이 비만이나 이런 거에 적으로 지금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지방 먹으면 안 돼. 가서 영양상 받아보세요. 지방 줄이라고 하죠. 지방 줄이고 저칼로리. 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왔었는데, 이건 약간 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상식을 좀 뒤엎는 말인데, 요즘 저탄고지람 저런 것도 이제 그 해서 그런 다이어트 거기에도 적용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이제 케톤 제가 간단히 설명을 그거 하고 넘어가면, 케톤은 지방이 분해되고 남은 걸 케톤이라고 해요. 작은 단위. 탄수화물의 작은 단위가 포도당. 그렇듯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케톤이란 거는 지방이 분해되고 남은 그런 이제 작은 단위다 정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시 될 게 저탄고지 잘 기억은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저탄고지에서 지방이 70에서 75%, 탄수화물 5에서 10%, 단백질이 20에서 25% 이렇게 지금 이거를 어디서 지금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놨는데, 전통적으로는 탄단지라고 제가 딱 해버리면 탄수화물 60, 나머지 20이었어요. 그동안에. 지금 이거는 완전히 그 기본적인 그런 걸 완전히 지금 벗어난 내용들이죠. 탄수화물 비율 보세요. 탄수화물 5에서 10%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지방으로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방 좋다고 해가지고 막 삼겹살 가가지고 막 삼겹살 집어 나는 거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향해서 우리 갈 건데, 오늘은 그래서 워밍업으로 끼니의 반란 2부작으로 된 거, 그걸 일단 보고, 네, 그렇게 하고 시작할 거고, 우선은 뭐 요 내용은 치료적 단식 후 매일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탄고를 유지한다. 요거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바로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 나온 그 기사, 신문기사, 논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14시간 금식법, 당뇨병 위험도 낮춰. 해놓고서 심혈관 그것도 낮추고, 여기 뒤에 보면은 암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거 요즘 최근에 그래서, 최근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사 검색해 보세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오늘 볼 게 요거네요. 끼니 반란. 간헐적 단식해가지고. 이걸 볼 거고, 나중에 이제 지방의 누명이라는 것도 MBC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서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일어나요. 예전에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라고
그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그런 전환이 일어나듯이 실제적으로 의학계에서도 저런 것들이 간혹 일어나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각의 사람 우리 몸은 다 체질이 다 달라요. 그런 생화학적 그런 이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잘 해보면서 내 몸하고 자꾸 이제 해봐야 돼.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시청을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꼭 2부 보실 거고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또 몇 가지 또 저기 또 좀 정리 좀 해드리고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잊지 말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